안녕하십니까. 석세스 칼리지 사이먼 박입니다. 오늘은 공교육이면 우리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학교, 대학을 포함한 공교육에 있어서 한자 교육의 부분적인 도입 또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학생들에게 한자에 노출을 시켜줘야만이 우리의 아름다운 한글을 잘 이해할 수 있고 아름다운 표현을 쓸 수 있고 문장을 쓸 수 있고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자를 모른다 해서 우리가 한국인끼리 대화를 못한다든가 글을 못 쓴다든가 서로 소통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의 우리 한글이죠. 한글에 명사를 포함하면 한 50%에서 60% 이상 정도가 한자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자를 알면 훨씬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훨씬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전문 용어를 썼을 때도 그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그런데 한자가 왜 공교육에서 사라졌고 대한민국에서 완전 거의 사라졌느냐? 그 우리가 뒷배경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먼 박이 제가 분석한 것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받아서 한자가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사이먼 박의 저의 주관적인 분석에 의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한자가 없어진 배경을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는 군사정권,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 서울의 봄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전두환 정부 시절입니다. 이때 의도했는지 의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일종의 우민화 정책을 썼습니다. 우민화 정책은 국민을 정치나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고 반정부 이런 시위를 못하게 한다든가 등등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했냐면 국민을 좀 무식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포츠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생긴 것이 현재 프로야구입니다. 그러고 나서 스포츠에 관련된 뉴스라든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보내면 국민들이 국가의 정치라든가 이런 거 사회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죽순격으로 나왔다는 것이 스포츠 신문입니다. 그 당시에 스포츠 신문이 한 7, 8개 나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하철을 타고 오시면 지하철에서 모든 걸 판 사람이 다 스포츠 신문이었어요. 걸어다니면서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길거리에 있는 가판대에 있는 신문이 모두 스포츠 신문이었습니다. 그 스포츠 신문을 보면 자극적인 칼라 기사로 전 국민이 그것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 시민들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자를 몰라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전만 해도 지금 메이저 신문이라고 있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같은 이런 신문들이 한자하고 한글을 병용해서 썼습니다. 특히 사설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자를 절반 이상 썼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이 신문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 신문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보통 사람들도 그냥 누구나 다 편안하게 글자 몇 장만 봐도 한글로 볼 수 있고 그냥 타블로이드 칼라 사진을 해가지고 국민을 그쪽으로 현혹시켜서 한자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숨어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한자가 사라진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권력의 이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이 한국 전쟁 6.25 이후에 60년대부터 한국의 많은 엘리트층이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70년대, 80년대 대거 한국에 들어와서 이른바 미국 유학파입니다. 이른바 미국 유학파 공부했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관료, 대학 교수 또는 국가 공공기관의 연구소, 각종 기관에 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5년 또는 7, 8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미국 지향적인 또 영어를 중심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서 공부했던 그 당시에 이제 대학원이라든가 학자라든가 관료들은 한자로 병역했는데 이때 권력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파, 이른바 국내파 학자나 국내파 공부했던 사람들을 좀 밀어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한자를 좀 멀리 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사이먼 박의 개인적인 분석이고 해석입니다. 그래서 국가 기득권의 권력 이동에 권력 싸움에 의해서 한자가 사라지는, 다시 말해서 미국파가 국내파를 압도하는, 미국파와 유럽파가 합쳐가지고 국내파 학자들이라든가 공부한 학자들을 이겨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한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사이먼 박의 분석입니다. 세 번째 한자가 사라진 이유를 찾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이른바 주체사상 같은, 이건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중국 문화권에서 벗어나자. 우리는 동양에 살지만 고유한 우리 아름다운 한글이 있지 않느냐. 유교 문화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고유한 언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한글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자를 적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한글 학회의 일관된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글 학회가 있어요. 한글 학회라고. 지금도 있습니다만 이 학회가 아마도 성균관을 중심으로 한 유교파들, 유교죠. 우리나라의 뿌리기에 갖고 있는 유교파와 불교파, 불교 경제는 결국 한자를 번역해서 만든 경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기독교 사상을 갖고 있는 기독교 크리스찬 종교가 있는 서양을 중심으로 한 그쪽 세력과의 뭔가 파워게임에서 불교와 유교가 기독교에 밀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한민국 사람은 한국에도 살고 동양에 살지만 우리는 동양 사상이라고는 앞서가는 서양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한자보단 영어를 통해서 교류를 하고 영어를 통해서 지식을 얻고 우리의 사고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와 서양 사상이 동양 사상,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을 기반으로 한 한국에 뿌리박고 있었던 고유의 사상체계라든가 가치관을 힘에서 이겼지 않나 그런 생각, 가치를 지배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한자가 결국 거의 2024년 현재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사라져버리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수능 시험날 제가 깜짝 놀란 사실을 봤습니다. 한국
이제 수능 시험을 보니까 있죠. 그 수능 시험에 외국어가 있고 외국어는 영어입니다. 이 외국어 선택 과목을 보니까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공교육에서는 한문은 제2외국어의 카테고리에 범주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미 제2외국어 수준으로 받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MZ세대에서는 거의 한자를 모릅니다. 심지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을 하시는 그분들도 한자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조차도 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국어시험에 사자성어 있죠? 사자성어를 출제하는 것은 금기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한자를 쓰는 것은 금기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자성어라고 있잖아요. 네 자로 되어 있는 사자성어라는 것은 네 개 글자로 써가지고 축약된 의미를 잘 전달하는 것이 특징이 있는데 이거 자체를 수능시험에서 평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터부시되어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뿐만 아니라 2016년 11월인데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특정 장치에서 한자 교육을 하다가 헌법소원을 냈는가 봐요. 그런데 한자 교육의 필수화라든가 도입에 대해서는 헌법 정신과 위배된다, 불일치한다는 판단을 받아서 결국 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조차도 2010년이네요. 지금으로부터 한 7년 전에 한자 교육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은 것 같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한자가 다시 소생할지 그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이게 관심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취지를 보니까 한국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의 깊고 바른 이해와 전통문화의 계승, 한중일 한자 문화권에서 바른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한자의 관심을 심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종합적인 한자 능력 측정 시험이라고 이렇게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으면 한국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의 깊고 바른 이해, 이를 통해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확보한다는 이런 큰 뜻을 꼭 지키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더 아름답게, 한국어를 더 깊고 올바르게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한자를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저는 가져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한자 교육이 필요하다. 한자 교육을 공교육에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교육부인가요? 그곳에서는 2025년부터 언어생활과 한자라는 과목을 새로 도입을 한다 그래요. 뭐 한자 하면은 또 터부시할까봐 마치 언어생활하고 거기다 뒤에다 한자를 살짝 붙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눈 가리시고 아웅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자 교육, 근교육에 집어넣읍시다.
사이먼 박의 제안이고 생각입니다. 한자 교육 필요합니다. 영어도 중요하지만 저는 한자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먼 박이었습니다.